19대 국회 남은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할 사람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의 5선 의원인 부산 갑부 정의화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황우여 전 대표를 큰 표 차로 이겼고 여당만 후보를 내는 관행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포은 정몽주의 후손임을 자랑해온 정 의원은 오늘 경선에서도 자신의 핏줄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최루탄을 맞아가며 자신의 결단으로 한미 FTA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이를 자랑으로 내세운 국회의장 후보답게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 다시 말해 날치기의 법적 근거를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진화법 개정이 정치 소신인지 제1당의 독식 본능인지 확인할 길은 단 하나,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뉴스K는 해경 영상들과 휴대전화 영상, 각종 교신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재조합해서 세월호 침몰 당시 94분 동안의 상황을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기록과 분석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뉴스K에서는 94분의 영상 기록, 그 축약본을 방송합니다. 해경이 또 실종자 가족들을 우롱했습니다. 해경청장이 수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브리핑 현장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해경은 요구를 했던 실종자 가족이 떠났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오늘 브리핑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수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해경이 무시했군요. 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지난 19일 가족들에게 수색과 관련해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완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수색을 하실 건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갖고 오세요. 맨날 보강을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요. 서면으로다가 해주세요. 사인 받아. 벌써 한 달이 넘고 지금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 애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내가 없으면 갖다 다 주세요. 예, 충분히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해왔던 대로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거 저희가 수색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 마시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수색을 할 건지 내부 붕괴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잠수사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체 인력 세울 건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서면으로 다 해가 없으면 갖다 실종자 가족한테 주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원합니다. 대답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에게 이와 관련해 물어봤습니다. 고 대변인은 서면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떠났다는 동문서답을 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면 보고를 요구한 실종자 가족은 오늘 그 브리핑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 자리에 그 실종자 가족이 와 있다는 기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지금도 가족들 앞에서 배 설계도를 놓고 수색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건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하자
고 대변인은 서면 보고를 통해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깊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방송이 채널A였습니까? 네, 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색 상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실종자 가족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대책본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분이 오후 브리핑에도 참석해서 오전에 대책본부를 질책했던 내용이 채널A에서 보도된 것을 봤다. 학부모 항의라고 표현을 하더라. 채널A가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실종자 가족이 왜 대책본부를 질타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빼고 항의 방문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가 구성됐다고 정부가 사고 초기에 밝혔습니다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나요? 네, 애초부터 정홍원 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구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세월호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정홍원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진두 지휘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부본부장이라고도 돼 있었는데 대책본부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은 처음부터 우리 이주영 장관님입니다. 성수영 국무총리 비서실 언론협력과장은 실무자가 잘못 작성했다며 처음에 그런 논의가 있던 중에 보도 자료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유선으로 수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실종자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밤을 넘기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오늘 수색 상황은 어땠습니까? 3일째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사고 발생 38일째인 오늘 실종자는 16명에 머물러 있고 사망자는 288명입니다. 오늘부터 물살이 흐름이 느려지고 수심이 낮아지는 소족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는 2시간 정도 수색이 진행됐지만 오늘 오후 4시 정조 때는 유속이 빨라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정조 시간은 조금 뒤인 9시 34분입니다. 대책본부는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팀은 이를 참고해서 3층 선미 격실, 4층 중앙 좌우현 격실과 선미 다인실을 집중 수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단원과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었지만 일반인 희생자는 생계와 여가 목적의 탑승이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이른바 차별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 발언은 단원과 학생의 유가족이 해양수산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고 일반 희생자 유가족 측에 전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유가족은 발언 당사자의 소속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자체 확인 결과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자, 어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차별과 외면을 지적하는 회견이었는데요. 정부가 오늘 바로 반응을 보였더군요. 네, 오늘 2시 반경 안전행정부와 인천시 관계자가 인천 합동분향소에 방문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했던 추모 공원과 생계비 등의 문제들에 대해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정구창 부이사관과 인천시 관계자들은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을 인천에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돼 있어서 일반인 희생자들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유족의 경우 출가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장종렬 대표는 정부와 연락 통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며 이제라도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이제 산 하나 넘은 기분이고 정부의 약속을 믿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차별했다는 이른바 차별 발언, 누가 한 발언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취재한 결과 안산 유가족이 직접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교육의 연장선에서 참사를 당했지만 일반인들은 생계와 여가 목적의 탑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는 유가족은 발언을 한 사람이 안산합동 분향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장례지원단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이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일반인의 희생에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그곳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찾아옵니까? 오늘 인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이 400여 명이 왔고 그중에 300여 명은 학생들이 단체로 온 것이었습니다. 인천 합동 분향소는 낮 동안 내내 한산한 모습을 보이다가 저녁 8시가 지나자 조문객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조문객 수는 하루 평균 300여 명으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시는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시청 앞 두 곳에 운영하던 합동 분향소를 닷새 전부터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시 합동 분향소에 방문한 조문객까지 포함해 인천 합동 분향소에는 총 2만 1,000여 명의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인천 분향소를 지키는 한 유가족은 점점 조문객이 줄고 있다며 잊혀질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험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별에 관한 문제여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들 가운데 기간제 교사 두 분이 계시죠. 이분들 교직원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던데 맞습니까? 네, 받지 못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정규 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상해 보험의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복지 규정에 따라 정규 교원의 경우 교직원 단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단원고 인솔고사 14명은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백성영 국장은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남은 실종자 교사를 다 찾은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에서도 소외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합동 분향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세월호 선원을 15명 구속 기소하고 또 청해진 해운 대표 등 임직원 5명까지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실소유주라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파 측에 검찰이 철저히 농락을 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관심을 유 회장 일가와 구원파 쪽으로 쏠리게 하려다가 지금은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전담해온 인천지검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검찰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볼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기도 했고요. 자, 검찰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고 초기 유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자세가 돼 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 기약 없는 약속을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믿었습니다.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를 3차 소환 통보까지 하며 기다린 검찰은 최근 이들이 프랑스에서 잠적한 것으로 파악해 뒤늦게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장남 대균 씨가 검찰에 불출석하자 검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갖고도 대균 씨 자택 앞에서 9시간 동안 기다렸고 진입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하며 들어갔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유 전 회장 자녀들을 모두 놓치고 나서야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 결정이 났고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일까지도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느긋하게 기다린 검찰은 결국 유 전 회장 검거에 현상금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해경은 유 전 회장 부자의 밀항에 대비해 해양경찰서별로 밀항 단속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금수원 봉쇄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7일은 검찰이 금수원을 봉쇄한 이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바로 본격적인 금수원 포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일이 돼서야 그로부터 사흘 전 이미 유 전 회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경의 검문 검색망이 허무하게 뚫린 겁니다. 금수원 현장에서 본 검문 검색은 철저히 실시했다는 검찰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금수원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18일 국민TV 취재진은 금수원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 검문 검색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원파 측이 제공한 수납 차량을 타고 금수원 안팎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검문 검색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복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었던 만큼 좀 더 일찍부터 검문 검색을 강화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이었다면 더 일찍 했어도 유 전 회장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국민TV 취재진 차량이 검문 검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저희 취재 차량에는 방송사 로고라든가 언론사 표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낌없이 줬지만 받은 것은 없는 검찰이다. 유병헌 전 회장 검거를 위한 이른바 금수원 작전이 실패한 데에 대한 평가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네, 검찰이 금수원 강제 진입 시기를 저울질할 당시 구원파 측은 금수원 앞에 인간 방패를 이루고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교와 관련이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구원파 측은 검찰의 입장을 다 알고도 버티며 유 전 회장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다 21일 구원파 측에게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는 연관이 없다고 공식 통보를 하고 나서야 금수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금수원을 이미 떠난 후였고 검찰은 CCTV 등 압수물 8박스를 가져온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이미 지난달 23일 금수원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마친 후라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될지 미지수입니다. 극장 진입 논란의 검찰 관계자는 강제 진입 시의 불상사를 고려했다며 해명했지만 사실상 구원파 측의 요구만 들어주다 얻은 것 하나 없이 금수원 작전을 끝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이 유독 해경에 대해서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 의지가 없던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진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야 듯 원인부터 구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 의원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만큼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본부는 김한식 청해진 의원 대표 등 구속된 청해진 의원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세무이사와 물류팀 부장과 차장입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이 된 과적과 부실고박, 평형수 구속 등을 방치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26일 직원들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북한이 NLL 너머로 포격을 가하고 우리가 대응 포격을 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긴장을 조성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고 선거 때마다 불어왔던 북풍의 선행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가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세 총리는 안대희가 아니라 김기춘이라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취재 다녀온 김진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어제는 총리가 내정됐습니다만 오늘은 여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이 됐더군요. 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밖에 정의화 의원이 친박계 황우여 전 대표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관례상 국회의장 후보는 다수당에서 단독으로 내기 때문에 정의화 의원은 사실상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정가균 의원이 송강호 의원 등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석현, 김성곤, 이미경 의원이 등록했고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추도사는 문재인 의원이 했더군요. 오늘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도식 공식 추도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국회에서 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노 대통령 5주기에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위한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대통령을 기억하며 진솔함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추도식에 정부 측에서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류지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열린 추도식에는 이정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홍지만 당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네. NLL 포격 문제로 오늘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던데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로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NLL 남쪽으로 두 발의 포격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어제 포격이 국면 전환을 원하는 정부에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오늘 국방부 대변인의 초강경 성명은 그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포격을 한 의도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해군이 지난 20일 NL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경비적 두 척과 단속정 한 척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NLL을 넘어올 경우 대체로 경고방송으로 끝냈지만 20일에는 남측이 경고 사격까지 해 그에 대한 반발로 북한군이 이틀 후인 어제 남측 함정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 포격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해 인적 쇄신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가 미래를 삼켜버린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습니다. 또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자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발바닥이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총리가 비서실장에게 한껏 몸을 낮추고 대통령도 비서실장에 의지한다면 국정에 무슨 기강이 서겠느냐고 일갈했습니다. 정의당도 박근혜 정부의 진짜 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면서 진정으로 인적 쇄신을 하려면 김기춘 실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안대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제2의 이회창 이런 평가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안대희 내정자가 겉으로는 극구 부인하지만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까지 겹치면서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안대희 대망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 얻었던 대중적인 인기에 소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거기에 대통령의 신망까지 얻으면 대선 후보로 급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2의 이회창이라는 평가에는 총리 후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랬듯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개를 젓고 있고 아직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호사가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어제는 경기지사 후보들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인천시장 후보들 취재했습니까? 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각각 시장을 방문해 인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는 부채, 부패, 부실로 물든 인천시정을 송 후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힘 있는 시장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 후보는 작년부터 인천시 부채가 줄어들어 흑자 결산을 했다면서 경험을 기초로 인천을 경제 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최근 김영곤 청와대 행정관이 유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사표가 수리된 데 대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방문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송 후보 측근의 비리 문제야말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행정관인 김영곤 행정관이 전직 노총 간부들을 데리고 유정복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제보가 돼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해임 조치를 했지만 이게 김영곤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라 뭔가 이 전직 이 장관이었던 또 친박 의원이었다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에는 하루에도 아시다시피 수백 명, 1000명 이상도 옵니다. 제가 오는 분들이 누군지를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명할 일이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그거는 제가 뭐 모르죠.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저 보도도 기사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김진희 PD였습니다. 청와대가 총리 내정을 발표하자 국민일보가 안대희 위인전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신문 1, 2면에 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수 신문 방송이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알려준 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받아쓰는 행태를 보이는 언론이 앞으로 제대로 공직 인사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언론들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총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력과 발탁 배경 등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마치 위인전을 보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가 시작되던 1980년 갓 25살 청년은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한 검사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심하다 과감히 검사의 길을 선택했다. 거악을 척결하려면 직접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는 소신에서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의 제목에는 소년검사, 국민검사, 재상이라는 단어가 동원됐습니다. 또 그의 이력을 상세히 열거하면서 고구마 덩굴 캐기 검법의 달인 등 각종 별명이 붙게 된 일화까지 상세히 담아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면을 넘기면 안내정자의 다짐이 제목으로 뽑힌 기사가 등장합니다. 내 삶을 모두 바치겠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족들의 바람을 저 멀리 물리친 뒤였다. 목소리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등 기자 개인의 낯뜨거운 감상평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제목부터 흡사합니다. 안대희 내정자를 소신총리라고 규정한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도 안비 여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TV조선은 안대희 내정자의 소신 있는 추진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의 긍정적인 이력들을 나열하며 수사에 성력을 두지 않았던 국민검사로 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N도 비슷했습니다. 최윤서 검사, 소년등과 등의 용어를 열거하고 안내정자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을 구속시켜 국민검사의 칭호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안내정자가 초임 검사 때부터 사회적 모순을 척결하며 살아왔다고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내정이 발표된 첫날부터 띄우기 경쟁을 벌인 언론이 공직인사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거의 매일 언론사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조사를 실시한 언론사 외에 다수의 다른 언론에도 인용 보도되고 보도 방식이나 분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조사 결과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사들은 여당에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수도권을 비롯한 격전지 6곳의 시도지사 선거 판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하나지만 이를 인용한 보도들 중에는 의미 분석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여권의 수도권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 역시 박 대통령 눈물 담화 후 여 후보 지지율 회복세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뉴스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1면과 5면 등 5개 면에 걸쳐 여론조사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뒤 수도권의 유력 후보들 가운데 정몽준 후보를 제외하고 5명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여야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여당 후보들 지지율이 올랐다는 다른 매체들의 보도가 맞는지, 여야 동반 상승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맞는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 6곳 가운데 직전 조사 때와 지지율 격차가 비슷한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경기와 인천, 충북입니다. 이 세 곳은 여야 후보들이 모두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분석대로 지지층 결집의 결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격차가 미세하게 벌어지기는 했지만 조사의 오차를 고려할 때 거의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경기는 새누리당 우세, 인천과 충북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원에서는 변화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고 여당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당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반면 강원은 여야 후보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지만 여당 후보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선거 판세에 미친 영향을 유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별로 판세 변화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고승덕 후보가 가장 높았고 현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도 2자릿수 지지율로 나타난 반면 진보 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 관련 보도가 줄어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불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후보를 모른다거나 무응답한 비율이 42.4%라는 점에서 판세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로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평균 응답률은 33%로 비교적 높지만 이는 무작위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식을 혼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정몽준 씨 아들이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때가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잡는데 총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치기잖아. 중간 감사 보고서에는 담임 목사의 경비 지원 관련 지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오 목사는 2006년 암투병 중이었던 일대 담임 목사인 오카는 목사의 휴양을 위해 당회 결의 없이 강원도의 골프 리조트에 약 4억 원의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감사가 진행되며 교회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매각하도록 권고받았다. 하지만 매각하지 않았고 기존에 입실할 때마다 입실료를 내던 방식을 연간 회비 1,200만 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오정현 목사님이 그걸 한 2년 반 동안 쓴 기록이 나왔는데 107일을 썼어요. 근데 오크밸리라는 데가 뭐 하는데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골프 치는 데입니다. 굉장히 좋죠. 107일 동안 그 전체를 썼는데 그걸 95%를 담임 목사 혼자 썼어요. 오정현 목사는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다.
오정현 목사가 주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4시 30분, 이른 시간에 열리지만 개최되는 일주일간 수만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매회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에서의 실황을 담은 CD를 제작해 10년간 판매해왔다. 그런데 이 CD 판매 수익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연히 CD 판매와 관련된 노릇을 하다가 간접적으로 이게 말과 다르게 계속 입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통장이 사람이 교회 재정부에 잡히는 통장이 아니라 이게 본인이 관리하는 그 통장. 정관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교회가 자치적으로 가진 일종의 법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비판이 인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공청 시한 중 논란이 됐던 조항들은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10년 보관해야 하는 장부를 3년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당회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담임 목사에게만 권리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권영준 교수는 오 목사의 논문 속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에 4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거의 시뻘겋게 다른 사람의 책을 완전히 베껴온 겁니다. 소제목까지. 한두 문장 그저 인용 표시 없이 표절을 해도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짜깁기 수준으로 이 사람 논문 이만큼 뭉텅이로 갖다가 쓰고 저 사람 논문 갖다가 쓰고 그 연결고리만 이렇게 자기 말로 쓰고 그런 수준. 이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또 좀 상한 얼굴이었고 또 이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보통 기자들한테 바로 전에는 이 자료가 배부가 되는데 오늘은 끝까지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끝까지 문구 하나하나를 고심하고 직접 또 의견을 제대로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저 대통령을 보고 함께 울지 않았을까. 저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버지를 이제 흉탄에 보내시고 그 와이셔츠를 빨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갖고 그 뒤에 흘릴 눈물이 없었다, 말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번이나 사과한 대통령에게 또 뭘 문제를 제기해라. 정말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눈물로서 우리 세종시 우리 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드려야 될 때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드려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차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우리 대통령께서 눈물을 닦고 이제 국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K가 세월호 침몰 상황 94분을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상황 은폐 시도가 이어져 왔고 지금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이 대부분 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영상 기록과 그 의미 분석의 왜곡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각종 교신이 이루어지고 세월호 내부에서 휴대전화 영상이 촬영될 때 세월호는 어떤 상태였는지, 해경은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지 시간을 맞춰서 조합했습니다. 고 최덕하 군이 119에 전화를 한 8시 52분부터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된 직후인 10시 26분까지 총 94분의 영상 기록입니다. 전체 분량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국민TV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는 10분으로 압축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새는 거. 야, 쏠리는 거 장난 아니야. 여기 저거 쏠려. 야, 여기 저기 못 움직여. 내 핸드폰 어떻게 이거 건데도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야, 나도 찍어줄래요? 야, 나가 그냥 어때? 상황이? 아, 씨발. 안 돼. 왜 나갔냐? 야, 이거 봐봐. 나 들어. 야, 더 안 내려가지 그래도. 야, 더 쏠리는데? 야, 너가 쏠림 장난 아니야. 그냥 힘 빼면 이쪽으로 가. 씨발, 손좀 줘. 이제 세월호 항구 있습니까? 예, 세월호 항구 제주. 예, 저기 사이팅이랑 연락해 주시죠. 벌써 이용합니다.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십니까? 빨리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경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근 12번 청취해주세요.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목포타워, 벤시가 전남 반면사 남서 2.7마일에서 여객선 신멸 중 모든 선박은 그쪽으로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포타워 16. 시레기스탄 시시나 세월호 있다고 있어서 기사님 트롤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경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몇 명 계십니까? 450명입니다. 여보세요? 예, 바다 초기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예, 오늘은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0분이면 1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지휘를 현재 대형안전 도착 시까지 귀국이하고 귀국이 가서 인원이 450명이니까 일사불란하게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60도 정도 자연스러운 기울어 있는 상태로 지금 항공기까지 다 떴습니다, 헬기랑. 여기는 현재 승객이 안에가 있는데 제가 기울려고 해서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원을 한 명을 지금 대소를 시켜가지고 안전위로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상황 여기가 되겠어. 현재 승객이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있는 자체도 못 나온답니다. 아니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빨리 이거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산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애기 여기 있어요! 애기 2명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박에는 지금 여객선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현재 확인은 안 되나? 여기가 정도 날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한 2-3명이 속박한데 아마 학생들 반 학생들이 몸담 걸로 추정된다 해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선박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지. 네, 정확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활동을 보여주는
홍보성 동영상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노 전 대통령 5주기 추도식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세월호 참사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서 봉화마을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조촐하게 추도식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부대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의원하고 한양대생 오재호 군이 추도사를 낭독했고요.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일반 추모객들은 한 3-4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특히 가수 조관우 씨 그리고 이승환 씨가 각각 만든 추모 노래와 영상을 발표할 때 울먹이거나 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 역시 노 대통령의 생전 모습과 육성이 영상에서 나오는 걸 보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따로 추모 행사가 없었습니까? 예, 작게라도 추모 행사를 하는 개별 단체나 모임이 있기는 했지만 공식 추모식은 서울에서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노 대통령을 기리는 글을 올리거나 또 사진 같은 걸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히 카메라 동호회 SLR 클럽 사이트에 올라간 노 대통령의 사진 모음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SNS상에서 상당히 많이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그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노빠는 아니지만 이런 말로 시작되는 글들이 오늘 어느 날보다 더 많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워서 그러는 것일 거다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 예. 통보도 온 겁니까? 남쪽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참가 의사를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다가 공식 통보했고 규정에 따라서 경기 참가에 필요한 신청을 곧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경기가 되게 됩니다. 인천시 측에서도 그동안 북한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해왔고 또 남북의 사이가 좋건 나쁘건 아시안게임에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북한이 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관계의 촉매제가 될지 이거는 결국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세월호 학생들을 비하한 조광작 목사죠. 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했는데 그 직에서 물러났어요? 예, 조광장 목사가 오늘 부회장 사퇴서를 냈고 수리가 됐습니다. 조 목사의 망언은 많이 들어들 보셨겠고 입에 담기는 싫지만 어쨌든 보도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조 목사는 오늘 사퇴서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일단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문제의 수학여행 발언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기차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의 한 말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 했던 발언, 문제의 발언 전체가 문제였고 그 맥락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떼서 물타기를 하는 일종의 군색한 해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 조광작 목사의 발언이 나온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전 의원, 그 고승덕 후보가 같이 있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일 한기총 긴급 임원회의에서 그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그 홍재철 한기총 목사의 소개를 받고 회의 참석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에서 고승덕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전교조 문제만큼은 무슨 수를 쓰든 조처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희생학생들에 대한 망언에 항의를 하지 못할 망정 전교조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여기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전교조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KBS 새노조,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서 그 총파업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더군요. 예, 잠시 전 7시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7시에 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자 중에서 94.3%가 찬성해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새노조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9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파업 돌입 시점 같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파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노조 말고 소위 1노조라고 부르는 KBS 노조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KBS 양대 노조 모두 지금 비대위 체제이고 또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길 사장이 계속 앞으로도 버틴다면 양대 노조 모두 파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KBS 길환영 사장이 무슨 신문사에 광고를 낸다고 해요. 예, 길 사장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중동에다가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서 회사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지면 광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노조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서 회사 재정은 마른 수건 짜듯이 운영했던 길 사장이 사면 초과에 빠진 자기의 입장 표명을 위해서는 수신료 1억 2천만 원을 마치 개인 용도처럼 쓰겠다는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고를 내기로 아직까지 확정한 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홍식 홍보실장이 지금 총대를 메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청와대가 대통령 홍보성 동영상으로 의심될 만한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동영상을 세월호와 관련된 동영상이더군요. 그걸 게재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홍보성 동영상이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했던 다음 날 20일이죠.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는데요.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 또 청와대에 온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분향소를 찾아간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총 5분 2초 분량인데 그중에서 앞뒤 2분 가까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전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에서 즉각 비판이 나왔고요. 또 이 영상에 올라간 유튜브에는 세월호 슬픔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홍보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조문 연출 논란이 나온 그 장면을 왜 삭제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이 동영상을 찾을 수 없고요. 유튜브에서도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라는 글이 뜨면서 현재는 재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이른바 눈물의 담화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입은 옷과 똑같은 복장으로 활짝 웃으면서 한 행사에 축사를 해준 것이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SBS 디지털 포럼. 예. 사실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여러 업무 중에 울다가 웃다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보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홍보 동영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눈물을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눈물의 담화문을 읽었던 바로 그날 그 복색 그대로 SBS 디지털 포럼의 축사를 웃는 낯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편과 보조 채널 연합뉴스 TV에 올해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 보고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방통위가 여권 측 추천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할 때 그때 우려됐던 그 종편 특혜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그룹의 학습교재 업체인 콜럼버스가 배포한 역사교육 자료에서 역대 대통령 목록 중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만 빠지고 또 연표에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만 노무현 정권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 후보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시민을 막아섰다고 미디어오늘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미디어오늘이 단독으로 보도한 사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부나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면 세상 모르고 살게 됩니다. 봄바람은 제멋대로 붑니다. 풍경에 쇠 물고기가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문 닫힌 밤 방 안에서는 그 소리로
바람의 동정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잘 때도 눈 감지 않는 물고기를 경수에 올린 것은 한순간도 공부심을 놓지 말라는 경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 마음 없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못 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조광작 목사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소개해드린 대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가다가 이런 사단이냐는 망언과 함께 대통령이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백정이거나 용공분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가지고 색깔론을 펴는 시도는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좌파를 뺀 국민 모두가 대통령 눈물에 공감했을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송강호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 의원총회에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선거에 활용할 의도까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고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는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며 한 말입니다. 당대표까지 지낸 안상수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을 가린 채 바로 앞에 겹쳐서 내걸린 상황 역시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여당의 허물은 대통령이 비록 통곡을 한다 해도 덮이기 어렵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말 추모 집회 상황을 집중 보도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